일본 정부가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조건을 내걸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이 일제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 불참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회의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회담에서도 한결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만 방한을 하겠다는 요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한국에 가지 않는다가 스가 총리의 의향이라는 보도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는 회의인데요. 직전 회의는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인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늦춰지거나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요구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스가 총리의 요구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기사에는 엄청난 개수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라는 의견에는 1만 5천 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중국도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코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열려온 정상회의 참석에 조건을 내건 것은 너무 무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 정상회의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응에는 모순이 가득한 것이 사실이며 스가 총리의 조건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본지를 통해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에서 중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석하는 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최근 악화된 중일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언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안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현재 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 중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제철 등의 1인당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괘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양국 간 현안을 구실로 다자회의를 무산시키겠다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처럼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전범기업 자산 매각 결정은 행정부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가 총리의 요구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중하게 스가 총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애걸복걸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한중일 정상회의는 어떻게 보면 스가 총리의 국제무대 첫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뷔전부터 잡음을 내는 총리의 외교가 앞으로도 순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국제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